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댓글이 있어서 질문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어벤져스님이 진짜 팀노바 팀원들 수료만 제대로 하면 진짜 연봉 높은 곳에 취업하네요. IT는 진짜 실력이라더니 근데 돈 많이 주는 회사들 실력에 관해서는 굉장히 무자비하겠네요. 무슨 소리냐면 회사 들어가도 팀노바 수료할 때처럼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겠죠? 원래 무자비한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그 직원들이랑 신라호텔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한 명당 가격이 거의 20만원 가까이 했고, 술도 뭐 이렇게 320ml 짜리 사과소주인가 뭐 사과로 된 뭐 와인이 있었는데, 그게 국산 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병당 6만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2병 먹고 그렇게 회식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나왔죠. 한 150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한 7, 8명이 갔는데, 근데 그런 레스토랑에서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레스토랑에서 메인 셰프를 아무나 뽑을까요?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 뽑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고급 식당 갈 때 고급스러운 맛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이런 것들을 다 원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자도 정말 이 사람이 그 정도 값어치를 하는 개발자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 기술 면접이라는 게 개발자는 좀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연봉이 높은 회사들은 보통 전형이 좀 까다롭거나 뭐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좀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유명한 회사일수록 더더욱 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회사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회사에서 오퍼 오는데도 안 가는 개발자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만큼 아쉬울 게 없을 정도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저도 뭐 예전에 많이 왔었죠. 실제 뭐 파견으로 그냥 대기업 갔는데도 거기서 스카우트 제의 한 적이 있어요. 그 KT에서도 한 번 있었고 삼성 쪽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제가 프리랜서였으니까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육기관 할 거라 생각 안 하고 해서 잠깐 생각은 해봤지만 역시나 저는 좀 자유로운 걸 좋아해서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버는 게 더 나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아쉬울 게 없었죠. 저는 돈이 더 좋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계속 인정을 받고 간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조건 개발자는 실력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실력은 아닌데 실력이 좋으면 이직을 해도 이직을 하던 뭘 어떻게 하든 그냥 어디든 가기 좋은 게 장점이고, 만약에 그 회사에서 만약에 그 대표가 똥꼬 빨아주는 거 좋아하면 그냥 아부 샤바샤바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아부를 적절히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가 누구 아부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실력을 키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지 어떤 누군가를 서포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걸까요? 물론 그거에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개인 선택할 문제인데, 제 영상을 보시거나 팀노바에 오는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글을 거의 막 몇천 개 썼더라고요. 제가 창업하고 나서 팀노바는 어떤 곳이고 블로그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 한 800개 정도는 쓸데없는 글이라고 치면 한 1000개 정도는 제가 이제 개발업계에 있으면서 생각한 것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는 이유도 난 이런 사람인데, 난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오고 싶다면 와라. 하지만 이런 패러다임을 가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팀노바라는 곳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와라. 우리는 스타일이 다르다. 우리는 이렇다. 근데 이게 맞지 않다면 오지 마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글을 쓴 거죠. 그런 것처럼 그 각 회사마다 패러다임이나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무조건 실력이다 라고 말하기도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권위적이고 아부하는 거 좋아하면은 뭐 그런 것은 뭐 실력을 덜 보겠죠. 반대로 되게 합리적이고 실력 위주로만 보고 좀 냉정한 그런 곳들이면 뭐 그러면은 실력 많이 보겠죠. 그래서 실제로 잘 되는 기업 보면 좀 냉정한 기업이 많죠. 보통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답게 개발자는 실력, 요리사는 요리, 그리고 뭐 아나운서는 말하는 거, 이런 걸로 승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안전해요.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가장 선택권이 많고, 그래서 개발자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꾸준히 공부하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그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답변을 그냥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런 생각인 거죠. 좀 길게 말하자면. 노프팀장님, 근데요, 이렇게 하나 이제 질문이 또 온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도 수료자 평균 연봉이 3천 중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수료자분들이 대기업을 안 가고 중소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노프 팀장님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블로그 인증샷까지 봤습니다. 절대 노프 팀장님께서 거짓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청강 오시면은 아예 원본 있잖아요. 그 무삭제 원본도 보여드리고 실제로 동작교육청에서 외부에서 시기질투하는 저는 학원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들에서 저희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동작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직접 실사를 오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수료자들을 통해 받은 월급 인증 그리고 뭐 그 월급 급여 내역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놨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그 리스트업해서 연락처까지 해서 다 보냈습니다.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시고 진짜네요 라고 하면서 많이 놀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런 뭐 궁금하시면 동작교육청에 전화해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고 싶으시면 팀노바 청강 직접 오셔서 무료 청강 오셔서 수업도 보시고 그리고 뭐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팀노바 신청하려면 팀노바 청강 안 하면 저희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훨씬 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 저는 팩트 없이 저 누구 잘 안 믿거든요. 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저를 온라인으로만 신뢰하신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와닿지 않네요. 팩트를 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진짜 사실이네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믿는 게 맞는 거죠. 아무튼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과 직업 어떤 분야든 의사 제외 3천 중반을 받으려면 3년에서 5년차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하긴 저도 지금은 막 최저임금이 되게 높은데 제가 한 14년 전? 15년 전에 20살 때 처음 갔을 때는 저 월 70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행복했어. 돈 버는 행위 자체가 20살 땐 그냥 마냥 좋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3년에서 5년차 정도 되면 아마 그때 기준으로 그렇게 제가 계속 살았으면 바닥에서 계속 살았으면 아마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면 되게 큰 연봉이라 생각했을 것 같은데 보통 대졸자 기준이죠. 저것도 대졸자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졸자가 갔을 때 자코리아 통계랑 중소기업청 통계 보면 중소기업 그 평균 IT 업계 연봉이 한 2,000대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정도가 되려면 요즘 한 3,000 정도 되는 회사도 있지 않을까? 중소기업이라도. 근데 그런 곳이 좀 있다고 들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뭐 찾아보면 은근히 있고. 그러면은 3,000대 중반 그 정도 될 수 있겠네요. 3년에서 5년차. 아무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너무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제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나 테크닉들이 많으니까 사실 저렇게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는 저희가 근데 국비지원 뭐 4개월 공부한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도 2,000대 초중반 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 비해서 저희는 1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4배? 4배 가까이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4개월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6개월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3배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 평균치를 더 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득은 아니죠. 투자 대비는 더 받아야 돼 원래는. 그 정도로 굉장히 빡세게 하죠. 그리고 교육의 효율이 되게 높아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뭐 멍청하진 않습니다. 제가 교육을 15년 하다 보면요 진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개발업계에 있을 때도 돈을 못 벌던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게 다 쌓이니까 아무래도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대회에서 상도 타고 뭐 워낙에 그것도 잘하고 그리고 잘 따라요. 굉장히 많이 저희를 믿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가 시너지가 나서 일반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제 기준으로는 한 대리급 이상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리급보다 더 잘하죠 보통은. 어설픈 대리급은 애초에 게임이 안 되고 진짜 그러니까 대리급이 못하는 것도 있어요. 회사에서만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회사에서 배우는 게 절대적이라면 왜 회사에서 석사 박사를 우대해요. 걔네 회사에서 오래 하는 사람이 짱인데 안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회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계관 팀장님이 석사 출신이고 저는 이제 뭐 학사를 2개 다니고 뭐 이런 것들 기계관 팀장도 학사 2개예요.
학사 2개에다가 석사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보안회사 같은 데 보면 석박사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랑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죠. 아,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그리고 회사 생활만 하신 분들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석사분들이나 박사분들이 연구하신 것들 중에서 배울 만한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반대로 회사 생활만 하신 분들이 가진 좋은 능력들이 석박사 출신들한테는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관찰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것만 엑기스로 뽑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1km라는 어플을 처음 병특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때 정말 잘하는 분들도 좀 보고, 그 이후에도 정말 잘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그 어플을 만들던 친구들이요, 지금 엄청 부자 돼 있어요, 다들. 다 개발자들인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다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이 끊긴 지가 꽤 돼가지고. 근데 뭐 저도 아쉽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게 걔네들만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훈련소를 갔다 왔는데, 그 훈련소에서 만났던 병역특례 IT 업계에서 엘리트들이죠. 그런 친구들도 보면 지금 다 되게 잘된 애들 많아요. 막 몇십억씩 번 애도 있고. 근데 나이가 저보다 대부분 동생들이니까 IT 업계에서는 그런 파괴적인 면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너무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런 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몰리는 곳은 최고들한테 몰리죠. 돈이 많은데. 자기 어설픈 개발자들한테 잘 안 몰려요.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자리는 어떻게 마련이 되냐면, 아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 사람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죠. 저 사람 그래서 소개해서 가만히 있는데 아는 대표님이 저를 소개를 한 거라서 해가지고 뭐 같이 하자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엔젤 투자를 하시는 회사였는데, 거기랑 그러니까 제 병역특례에 만난 동생이 포항공대 출신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형 여기 개발 심사원 같은 거 모집하는데 그거 할 생각 있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난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데, 왜? 그랬더니, 유명한 엔젤이었어. 엔젤 투자자. 근데 돈이 꽤 있는 회사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와요,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럼 돈 많이 준다고 뭐 오라고도 많이 했었고, 근데 저는 거절하긴 했는데, 근데 많이 와요, 아는 사람들 통해서. 그러니까 아는 지인들 중에서 좋은 개발자 없어? 라고 할 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인정을 받으시면, 주변 사람들 또는 주변 개발자 또는 전문가들한테 인정을 받으시면 기회가 엄청 많죠. 그러면 몸값이 엄청 뛰죠, 보통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경력자들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팀노바 팀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제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사기 같은 거 치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얘가 신입이야. 근데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 너무 잘해. 어설픈 대리급 3년차, 어설픈 4년차 뽑느니 이 사람이 가격 대비 나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은 CEO들은 사업가들이 얼마나 야갔는데요. 그냥 이 사람이 가성비 괜찮으면 뽑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인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원은요,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어쩌저쩌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학생들의 실력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전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워낙에 저도 잘 나갔는데, 개발자로 할 때. 근데 지금 교육제로 전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본 뛰어난 사람들 또는 석박사들이 가진 깊이 있는 공부, 또는 억대한 분 개발자들이 가진 어떤 피지컬과 밸런스, 그런 면들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입힐 수가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결과 좋을 줄은 몰랐는데, 워낙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냥 잘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설픈 3, 4년차 너무 많아요. 어설픈 개발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자들 대비 그냥 잘하게 만드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된 거예요. 그럼 수료자분들은 사원이 아니라 대리로 신입으로 가는 건가요? 라고 질문 또 해주셨는데, 대리로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신입이에요. 대리로 간 친구들이 한 2~3명 될라나? 근데 승진이 되게 빠르던지, 일단은 개발자는 개발 잘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많이 가고 한 3~4명 간 것 같아요, 대리급으로. 그리고 즉 사원이 아니라 대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장 마음이죠. 사장 마음이고, 대리, 그 대리, 과장 이런 거는 회사 만들기 나름인데. 우리는 파트장 이런 거 만들었는데, 파트장, 팀장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자기 만들기 나름이죠. 나름이라서 저는 제 생각은 크게, 저런 직급은 의미가 없다. 그냥, 근데 왜 이게 되냐면, 그냥 요리 음식점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요리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은 돈 잘 버는 거지 뭐.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 막 30년 아까 나는 동네 짜장면 아저씨들, 짜장면 아줌마들 보면은 어떤 짜장면 집이든 그냥 30년 하시든 20년 하시든 맛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맛의 차이가 잘 안 느껴지는 경향이 있죠. 짜장면은 보통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이지만. 근데 거기서 좀 더 맛있으면 그 집은 맛집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 사장이 맛집이라고 해서 꼭 막 30년, 40년 한 사람이 만든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젊은 사람이 했는데도 잘 되는 집도 많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맛있으니까 저 집 가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경력이 10년이든 100년이 됐든 그게 알게 뭐야. 그냥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팀노바 팀원들이 막 온라인에서 자기들끼리 뇌피셜 싸지르는 거 보면 팀노바 팀원들은 다 사기고 굉장히 문제가 많고 쟤네 완전 허접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낄거리면서 팀노바 안 망했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글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합리화하는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막 당선 안 된다고 그렇게 국내 여론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이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회사 팀장이고, 여러분들의 팀이 여러분들의 인사고과의 팀의 성과가 여러분의 성과잖아요. 여러분 팀장이라면. 근데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나 정답이 뻔히 보이는 거죠. 내가 내 팀을 꾸리는데 팀노바 팀원 같은 친구들이 좀 비싸, 신입인데, 근데 우리 회사가 원하는 테크닉을 얘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얘를 뽑았을 때 우리 팀의 성과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팀장은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그 경력에 준하는, 그 가격에 준하는 다른 개발자 뽑았을 때 이득이라 판단되면 그 개발자를 뽑겠죠. 아무래도 신입보다 경력자가 훨씬 뭔가 숙련도라든지 이런 게 좋아 보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아니, 똑같이 그냥 허접하면 경력 있는 사람이 낫거든. 그런데 똑같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현업을 15년을 하고 있고, 그걸 떠나서 내가 지금 개발을 시작한 게 내가 10살 때부터 했거든.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25년을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어떤 개발자를 원하는지 그런 거 내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어설프게 15년 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고연봉자였거든요. 저는 처음에 바닥부터 시작해서 진짜 꾸역꾸역 정말 막 날 새고 열심히 해가지고 억대 연봉까지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그 개발자로서. 아니, 그렇게 왔는데 그런 사람이 가이드 해주는 게 현업을 모르고 가이드를 하겠냐고요. 근데 상식선에서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싫은 거죠. 신입은 만만하지. 차라리 깔라면 나를 까라. 나를 까면 저는 제 커리어에 대해서 까시면 얼마든지 해명할 자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신입이 그러니까 까기 좋죠. 신입이 제일 만만하니까. 근데 걔네가 돈 많이 버니까 사람 짜증나잖아요. 짜증나지 솔직히. 근데 공부를 몇 배로 열심히 했는데, 저 열심히 한 사람이 인정받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 맞잖아요.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싫어할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는 걸 좋아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야죠. 아무튼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대리나 신입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직급 자체가 크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프리랜서 하다 보니까 맨날 막 누구누구씨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저는 익숙해요. 저는 직급이란 게, 제가 회사 정규직에서는 과장까지 달아봤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 저한테 대표님 부르는 것도 대표님 소리를 들은 지가 지금 5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색하고, 저는 그냥 저 자신 그 일 뿐인데, 내가 어떤 회사 대표하는 게 저같이 어떤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죠. 어색하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죠. 제가 봤을 땐. 개발자라면 그냥 돈 잘 받고, 그리고 그 개발 행위를 해서 돈을 벌고, 뭐 그냥 그냥 이 정도? 요 정도의 딱 그런 딱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봐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부자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자들이 어떻게, 특히나 자수성가한 부자분들이 좀 벤치마킹하기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자들을 벤치마킹하는 게 맞는 것처럼, 주변에 너무 커뮤니티 같은 데를 통해서 개발자를 정의하시는 곳을 배우는 거는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커뮤니티에는요, 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2억 3억을 벌었는데 나 2억 벌었다 이렇게 막 커뮤니티 올리면은 다 욕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 돈 많이 벌었어 이러면은 커뮤니티에 욕 개처먹는데, 반대로 개발자 커뮤니티에 오늘도 힘드네요, 폐병 걸렸어요, 오늘 야근했는데 뭐 팀장 개새끼 뭐 이렇게 쓰면 사실 더 좋아할 확률이 있죠. 왜냐면은 서로 이제 좀 위로해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서로 이제 남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우리나라 정서랑 비슷한 곳이 약간 멕시코? 멕시코도 그렇게 남 잘 되는 거 안 좋아해서 막 끌어내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좀, 그러니까 이제 고연봉자들이 또는 되게 잘하는 개발자분들이 커뮤니티에 자기 얼마 벌었다, 뭐 얼마 배당 받았다 이런 걸 안 올리죠. 그럼 그런 얘기가 어디로 도냐? 나는 또 어디로 들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해줘요. 왜냐, 서로 잘 나가니까. 서로 뭘 해도 이번에 뭐 CTO 제안을 받았느니, 이번에 뭐 인센티브를 뭘 줬느니, 뭐 개발자 뭐 의자를 300만원짜리 사줬다느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 말고도 한 사람 있나? 근데 이런 얘기 다 직접 본인들한테 들은 거예요. 아유, 근데 본인들이 그 정도 잘 살고요. 근데 왜 개발자를 커뮤니티로 정의하는지 잘 모르겠어. 저 그래도 커뮤니티 옛날부터 안 했어요. 그럴 이유가 없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먹고 사는 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내가 현업에서 막 하루 종일 그냥 현업 개발하고 집에 왔는데 개발자 커뮤니티를 집에서 본다고? 그거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 내가 못 봤던 웹툰도 하나 보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래서 저는 개발자 커뮤니티 원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개발자 커뮤니티, 그러니까 신문기사도 보면요, 신문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1% 남짓이라고 신문기사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3% 남짓이래요. 3%가 나머지 97%를 대변하지는 않듯이, 이제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개발자들이, 우리나라가 개발자들만 20-30만 명, IT 업계에 종사자가 20-30만 명이 넘는데요. 그 정도 되는데 커뮤니티의 그 극소수가 우리를 대표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는 사실 되게 위험하죠. 고연봉자는 대부분 바쁘고요. 커뮤니티를 뭐 잘하시는 분들도 가끔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되게 극소수죠. 돈 잘 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대놓고 말하면은 뭐 안매장 당하기 쉬워서 보통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많이 안 하고요. 대부분 커뮤니티는 되게 불쌍한 얘기, 그리고 IT 업계 사장 개새끼 이런 얘기들이 주로 더 많이 돌죠. 근데 나쁜 사장들도 많긴 해요, 사실. 그래서 회사를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경쟁력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뭐 서울대 다 나온 게 아니시니까 서울대 컴공이어도 생각보다 이렇게 막 쉽진 않아요, 세상이. 왜냐면 팀노바에 석사까지 하던 친구 재원이 같은 경우도 연세대 비전공자학사에 그 지리정보학 그 석사까지 1학기까지 다니다가 그거 포기하고 이제 바로 취업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도 막 그렇게 마냥 쉽진 않았습니다. 물론 잘 가긴 했지만요. 뭐 이런 거라서 그냥 실력을 높이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다. 제 누누이 이런 거 강조를 하는데, 누누이 강조해도 비공감 노릇이면서 아니야 IT 업계가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 건가? 계속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각이 다른 거니까 뭐 존중합니다. 다르면 인정해야죠. 아무튼 하이퍼 어벤져스님은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어떤 상황을 조작해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이퍼 어벤져스님께. 그래서 개발 잘하면요 특별 대우 받았다 요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거예요. 물론 모든 개발 회사에서 저희 좋아하진 않는데, 문제는 저희를 좋아하지 않는 회사들, 그리고 굉장히 꼰대짓 하는 회사들 면접 가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을 우리 그 팀원들도 별로 싫어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회사들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서로 우리는 좋습니다. 서로 이제 서로 안 가서 좋은 거죠. 그리고 대부분 간 회사들은 꽤나 만족스럽게 잘 다니고 있어요. 수료자 모임 때 애들 얼굴이 참 밝고 좋더라고요. 공부하는 애들은 진짜 얼굴 죽상이었는데, 애들은 지금 공부하는 애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수료자들은 얼굴이 막 다들 이제 돈도 잘 벌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얼굴 좋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쓸데없는 얘기, 제 개인적인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하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